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알다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다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인 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피자 강정구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법률원 이윤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알다밥에서는요, 한국 프랜차이즈 법률원의 이윤재 대표님, 그리고 강정구의 피자 생각, 강정구 대표님을 모시고요. 전편에 이어서 프랜차이즈 이야기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우리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족분들 후기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자바리님, 김민성 셰프님께 질문 있습니다. 회하면 똥을 싸서 냉동 참치 종종 주문해다가 해동해서 썰어 먹는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참치집 다니긴 너무 비싸서요. 집에서 직접 해먹고 있습니다.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새치 등 여러 종류를 시켜서 이게 은근히 해동할 때 골 때리더라고요. 현재는 영수해동 5분 정도 하고 염수해동 또 해동지에 싸서 냉장고에 대여섯 시간 놨다가 먹는데 더 맛있게 해동하고 숙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정작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아마 우리 쿠마님의 밑에다가 본인 전화번호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로 설명하기는 너무 좀 복잡해서 궁금한 거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 쿠마 김민성 셰프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락사스님 도톰 그 전설의 고기를 그 전설의 용왕님 댁에서 먹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군요. 특히 얼마 전 지상파를 탄 영상을 보니 더 실감이 갑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 안동식혜 이야기에 진짜 의견을 드렸어야 했는데 안동식혜는 우리나라 모든 식혜하고 차이가 큽니다. 일단은 빨갛고요. 생강즙이 들어가고요. 처음 드시는 분은 이게 뭐야 하십니다. 오히려 나박김치나 이런 느낌의 모습이랄까요? 제가 안동 사람이라 이런 말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저는 안동식혜 못 먹어봤습니다. 우리 강정구 대표님 고향이 상주시잖아요. 예. 혹시 안동식혜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습니다. 상주인데도. 네. 안동식혜가 좀 빨갛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식혜하고는 좀 많이 다르대요. 저도 기회가 될 때 우리 아브락사스님 댁에 가서 안동식혜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자, 푸당님 도톰 꼭 먹어보고 싶은데 빨리 쿠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안동식혜 역시 말씀해 주셨네요. 안동식혜는 일반 식혜와 많이 다릅니다. 고춧가루. 이게 특이하네요. 식혜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요. 우리는 절대 안 들어가는. 고춧가루, 무채 등 일반 식혜와 다른 재료가 들어가고 깍두기 국물 같은 색입니다. 처음 먹으면 약간 이게 뭐야? 하는 거부감이 있지만 한번 먹으면 정말 자꾸 생각이 나는 아주 멋진 음료입니다. 자세한 비주얼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네, 제가 꼭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시죠? 박누리당님. 쿠마님께 전수받은 수정과 결명자, 보리, 계피, 흑설탕 넣고 푹푹 끓였습니다. 향긋하고 부드럽고 날 추운데 따뜻하네요. 쿠마님이 직접 전화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음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쿠마 김민성 셰프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쿠마 가족분들 같아요. 팬클럽이야, 팬클럽. 아니 본인이 그러잖아요. 본인은 그 음식의 주크박스라고 툭 치면은 정보가 쭉 나온대요. 우리 쿠마님 지금도 그 여의도 쿠마에서 열심히 그 회하고 음식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잔 하시죠, 쿠마님. 자, 우리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실은 제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로 흥했던 친구도 있고요, 또 망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 저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뭐 지금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삼초 삼겹살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처음 창업해가지고 그 친구가 전국에 한 6, 70개 이상 그 가맹점을 늘렸는데 어디서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뭐 그 본인이 창업해서 전국에 삼초 삼겹살 간판을 쫙 다른 거예요. 그걸 했는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후속타가 안 터져서 아마 이제 음식도 이 썰물 밀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삼초 삼겹살로 확 떴는데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뭐 세 번째 어떤 아이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련하지 못했거나 뭔가 좀 잘 안 돼서
어느 순간 그 다 이제 가맹점들이 폐업을 하면서 본사까지도 접었던 그런 그 저랑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고요. 또 지금은 우리 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당히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죠. 하남돼지 아, 장부한 프랜차이즈 대표님. 하는 장부한 대표도 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6년 후배고 또 상당히 그 잘 나가는 그런 프랜차이즈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굉장히 그 흥망성쇠가 아주 그 변화무쌍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 이윤재 대표님이 또 직접 공정위에 계실 때 많이 좀 보고 또 겪어보시고 뭐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전편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프랜차이즈 본점이 망할 때는 어떤 징후들이 있다. 그죠? 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의 프랜차이즈들을 한번 가볍고 넓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대형 회사들을 제가 검색해 봤는데요. 더본코리아 이게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더본코리아가 지금 넘버 원인가요? 넘버원이에요. 저기. 뭐 이 넘버 원이냐 아니냐에 네, 대해서 뭐 어디에 잣대 두냐 좀 그렇죠. 다른데요. 네, 네. 뭐 현실적으로 지금은 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아. 한 3년 사이에 매출액이 뭐 3배 이상 성장한 걸로 알고 전국에 8,000개가 이상 되는 매장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 강정구 대표님이 보실 때 더본코리아 우리 그 백종원 대표님 어떠세요? 제가요? 예. 왜 갑자기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본에도 없는 얘기를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아우 존경스럽습니다. 아 존경스럽다.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네네. 이분이 왜 TV에서 이렇게 많이 활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까? 네네네. 근데 뭐 말씀으로 요리 연구가라고 불러달라. 뭐 자기는 셰프가 아니다. 셰프는 본인은- 아니다라고 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셰프들이 나와서 네. 하기에는 네. 이게 업종이 너무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기 때문에 네네네. 셰프가 아니에요. 네. 셰프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렇죠. 분야들이 예, 있어서 예. 방송에도 맞지도 않고 네네네. 그 사업성과 응. 저기 다양한 음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굉장한 지식이 많죠. 이런 사람이 과연 한국에 몇 분이나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분 외에는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봐서는 핵심인 것 같아요. 방송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어쨌든 그 독보적인 어떤 그렇죠. 존재로 지금 예. 한 최근 한 5년, 예. 10년 사이에 우뚝 쓰신 분이죠. 그죠? 강정구 대표님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제가 가맹본사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네네. 하다 보니 네네. 나름 그 지역이든 해당 분야에서 네. 뭐 셰프시라든가 네. 해당 분야에 꽤 오래 경력 가진 경력자분들도 본사 설립을 하시는데요. 네네. 이게 좀 재미있는 영역이 가령 뭐 일식 전공이셨는데 네. 전혀 다른 족발 브랜드에서 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뭐 오히려 전혀 다른 뭐 양식 전공이신데 한식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자기가 주로 하던 그 요리 분야에서 반드시 그쪽 분야로 성공을 하시냐 그렇게 일치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한방 재활의학 박사인데 지금 봉침으로 성공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성 질환으로 가는 것처럼. 그 유명 셰프님들이 나와가지고 네. 자기 개인 사업을 할 때 네, 어디 네, 네. 소속돼 있다가 네. 장사 이제 사업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네, 네, 네.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이상하게. 저 그런 얘기 네.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우리가 한의원으로 그냥 비교를 해보면 예. 대학교 다닐 때 네. 그 수석하고 예. 항상 1등해서 장학금 받았던 친구가 사회 나와서 한의원을 오픈했는데 환자들이 많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 또 학교 다닐 때 뭐 공부도 못하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고 뭐 유급 걱정이다 했던 애가 어느 순간 한의원 오픈했더니 네. 야 뭐 하루에 뭐 100명 200명 환자를 보더라. 그게 정담인 아니 저는 특허 내시고. 저는 나중에 장학금 좀 받으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아, 예. 네. 자 더본코리아. 그다음에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놀부 네. 프랜차이즈도 네.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놀부가 그 뭐라고요? 국내 그게 아니라고요? 외국 외국 회사로- 자본으로 넘어갔어요? 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 전문 경영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아. 예. 놀부도 사실은 그 한국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놀부 예. 보쌈, 놀부 부대찌개,
뭐 놀보 브랜드도 굉장히 많던데.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창업하셨던 분이 이제 약간 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예. M&A를 통해서 예. 지금은 이제 그거를 어떤 그 외국계 자본 외국계 자본에 예. 이제 파신 거네요. 그렇죠. 놀보. 좀 재밌는 건 저희 네네. 이제 뭐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얘기하면서 이제 뭐 더본코리아도 있고 네네. 뭐 놀부도 있고 이제 본IF 본죽이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본죽 같은 경우는 100% 기존에 이제 전 창업자이신 회장님 지분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규모에 비해서는 유일하게 독자적인 기존이죠. 근데 본죽은 제가 잘 모르는 게 네. 물론 죽 사 먹으러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죽 말고 다른 것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뭐 아, 본 그래요? 비빔밥이라든가 어. 본 카페, 본 도시락. 본 도시락 브랜드가 본 도시락. 네, 브랜드가 한 열 몇 개 됩니다. 그래서 본죽도 상당히 네. 그 어떤 대형 그 예. 프랜차이즈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네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근무할 때 한번 네. 숫자를 세봤는데요. 네네네. 브랜드 숫자가 40개가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브랜드 숫자. 예. 근데 브랜드가 흥하는 브랜드도 있고 또 좀 잘 예. 안 되면 뭐 접어버리고 그 회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 본주 본사 같은 경우는 진짜 칭찬해 줄 만한 회사 같아요. 아, 그래요? 오, 우리 강정구 대표님의 칭찬. 왜냐하면 예. 죽을 가지고 체인 사업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아이템이고요.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죽이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가맹점주들이 네. 굉장히 좋아라 하는 것 같아요. 본사 만족한다. 만족도가 굉장히 본사의 높은 것 만족도가 같아요. 높다. 예. 회전율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그리고 깨끗해요. 매장 가면. 아니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누가 좀 아프고 그럴 때 네. 평상시엔 잘 안 가는데 제가 뭐 집에서 죽을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럴 때 이제 검색을 해서 어디 본죽이 있구나 그럼 가가지고 뭐 한두 개 포장해서 가는 뭐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죠. 뭐 어느 정도냐면요. 네. 이제 가맹 사업하게 되면은 이제 영업 지역이란 걸 보장하게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맹점을 뭐 바로 옆에 못 세운다든가 네,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런 영역인데 네. 본죽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워낙 개수가 많이 이제 네. 성장하다 보니까 더 이상 본죽이라는 브랜드로 개점할 위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기존 하시는 분들에서 그 자리를 양수도 하신다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탄탄한 회사네요. 그렇죠. 전 잘 몰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J 푸드빌, 뭐 빕스 이런 것도 프랜차이즈예요. 저는 본사가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직영 체제로 많이는 했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뭐 CJ에서 운영하는 이제 브랜드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추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직영 체제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체제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롯데리아 뭐 크리스피 크림 도넛 이런 것도 프랜차이즈 대형 회사에 속한다고 하고요. 또 이랜드에서 하는 이 애슐리나 자연별곡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 직영이 아닌가 보네요. 직영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 역시. 사실 이 브랜드 말고도 네, 이랜드 그룹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10개 이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랜드는 작년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중국에 진출한 해서 무슨 문제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애슐리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한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뭔 일이 있었죠? 여쭤보세요. 그냥 가볍게. 지금 뭐 이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주요 매출이 일어나는 외식사부에서 매장들이 몇 면을 보면 다 규모가 큰 회사들 매장이 규모가 크거든요. 커서 저는 네. 다 직영인 줄 알았어요. 실제 직영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창업을 하려면 창업 비용이라는 게 드는 그렇죠. 근데 것인데 규모가 크려면 창업 비용이 뭐 최소한 한 5억,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요. 20억 정도가 드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운영하기에는 이제 외식 트렌드가 바뀐 거죠. 이제 사람들이 레스토랑이라든가 어딘가를 가서 외식을 하는 경우보다는 집에서 시켜 먹고 테이크아웃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 운영이 저 되다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매출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해외로도 진출하려다가 잘 안 되는 잘안 사례도 되고. 있었고 이제 저창업 저가 비용 브랜드를 많이 만들고 있죠. 이게 회밀 레스토랑이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뜨고 있는 자체가 대형 마트가 항상 최고 매출을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뭐 벌써 분기점 작년 중순쯤인가 그 편의점 매출이 대형마트 매출을 추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자꾸 소형화. 예. 1인 가족, 핵가족. 예, 1인 그 푸드를 위해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해밀 레스토랑 같은 경우 여기에 부합되지는 않죠. 한 15년 전에 뭐 빕스 이런 게 처음 생기고 그때 무슨 뭐 빕스와 비슷한 TGI, 그죠? 또 토니 로망스, 또 무슨 오스트랄리아에서 온 그 스테이크 먹는 아웃백 스테이크 이런 그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뭐 거기 가서 뭐 여자친구랑 한번 칼 한번 잡던지 아니면 가족들 야 오늘 뭐 TGI 프라이데이 한번 가자. 그 전에 뭐, 피자헛 가는 거죠. 피자헛 그전 시절은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그런 어떤 그 대형 점들이 이제 자꾸 없어지면서 뭔가 좀 소형화되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그 한식 뷔페가 이렇게 자연별곡이 한식 뷔페죠. 그렇죠. 한식 뷔페가 쫙 또 한번 여기저기서 많이 오픈을 했다가 또 최근 보면 좀 이렇게 슬슬 또 많이 좀 사라지는 이런 어떤 뭐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흥망성쇠가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버거킹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버거를 먹는다고 하면 뭐 롯데리아부터 맥도날드부터 있지만 그래도 고가 전략으로 좀 퀄리티가 있는 인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도 저기 롯데리아에선 잘 안 먹고 아빠 나 버거킹 먹으러 갈래 이러던데. 그렇죠. 근데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는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한계점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화로 전환이 얼마 전부터 됐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도 핸드폰에도 많이 뭐 쿠폰이 많이 오는데 버거킹에서 아마 쿠폰이 요즘에 자주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할인 쿠폰. 결국은 그 할인 쿠폰을 가지고 늘상 있는 할인 쿠폰을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다른 비슷한 업종 브랜드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전략을 해서 소비자들이 버거킹을 가서 먹으면은 매출이 나오는데 더 이상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맹 점주들이 매출이 안 나오니 본사 차원에서 이런 쿠폰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이제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막 뿌리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이 브랜드 가치가 고퀄리티 비싼 버거라는 느낌을 없앨 수가 없으니 가격을 내릴 수는 없고 가격을 내릴 수 이런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나 해서 조그만 가게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했던 이런 대형 회사들과 그 계약을 하면 그래도 뭔가 조금 안전하거나 또는 갑질이 좀 덜하거나 뒤탈이 좀 덜 나거나 약간 좀 우리 마치 그 컴퓨터 살 때 삼성 컴퓨터 사면은 그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안심이 되는데 그 사제로 만든 컴퓨터를 샀을 때는 좀 싸긴 한데 이거 좀 불안하다 이런 것처럼 조그만 프랜차이즈 회사와 가맹 계약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소개했던 좀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맹 계약을 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외식 현실이든 어떤 뭐 브랜드를 만듦에 있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계 글로벌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이거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 맛의 질이라든가 브랜드의 어떤 뭐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웠는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이 커졌고 국내 브랜드, 작은 브랜드도 분명히 잘 찾으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브랜드라고 해서 안전하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브랜드라도 잘만 찾으면 알차게. 당연히 또 대형 브랜드는 뭐 하려면은 좀 가맹 조건이 조금 더 안 좋거나 아니면 초기 창업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 대비해서 남는 거는 비슷해요. 솔직히 순수의 영업 순이익을 이제 창업자가 가지고 가는 돈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안정적이다. 누가 봐도 나 이런 걸 한다. 그 폐점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분쟁률은 좀 있을 수 있어요. 분쟁률은 있으면 대형 회사다 보니까 힘들죠.
뭐 당연히 네. 힘들겠네요. 왜냐면 공룡과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제가 이제 업무할 때 외국계 프랜차이즈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전담해서 예, 했었는데요. 예, 예. 6,000개 브랜드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김앤장이 99%를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무적인 대비를 많이 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비용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 실제로 제가 아시는 굉장히 좀 자산이 많으신 이제 분께서 네. 이제 뭐 버거킹이라든가 아니면 맥도날드라든가 이제 자동차로서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생각이 네. 있으셔서 한번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본사 쪽하고 이제 접촉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몇십억 단위가 듭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에 비해서 네. 남는 뭐 건 그만큼 가져가는 이익은 굉장히 이익률은 좀 작고 크지 않죠. 예. 그런 분은 외식업을 한다고 보시기는 힘들어요. 매장을 하지만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보셔야 하는 거죠. 네. 예, 중소기업 하나 운영한다고 보셔야죠. 중소기업 하나 운영한다. 참고로 지금 그 말씀해주시는 우리 이윤재 대표님은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들어가서 프랜차이즈 쪽에서 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나오셔서 한국 프랜차이즈 법률원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쪽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도 뻥이 아니죠. 네. 자, 우리 커피 프랜차이즈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스타벅스가 매출이나 매장이 넘버 원이고요. 두 번째가 이디야, 세 번째가 투썸 플레이스, 그리고 또 커피빈, 카페벤에 뭐 더 착한 커피, 탐앤탐스, 할리스, 커피베이, 엔젤리너스, 더 카페, 파스쿠치, 백다방 이런 어떤 그 순서들이 제가 이제 신문에서 한번 스크랩을 했는데요. 그 저희 그 집사람이 한 5년 동안 송파구에서 그 롯데월드 근처에서 커피 전문점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도 가서 뭐 서빙도 하고 뭐 처음에는 조금 장사가 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오른쪽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더니 또 왼쪽에 카페베네가 들어오고 그러더니 또 동네 조그만 골목에 이디야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또 어떤 건물주 딸이 자기 커피 전문점을 하나 차렸는데 얘는 뭐 한 잔에 1,000원? 막 이렇게 막 저가로 들어오니까 이게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버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 폐업을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제가 쭉 읽어드렸던 커피 전문점들을 보니까 이제 그때 생각이 나서 근데 그래도 뭐 우리가 술 파는 거보다 커피 파는 게 또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 내놓고 뭐 얘기하기도 조금 낫고 그래서 커피 전문점들도 많이들 창업을 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제 커피 그렇죠? 업을 하시죠. 야 음식 장사 야 그거 야 커피 카페 분위기 좋게 여성분들의 해가지고 로망이에요. 로망. 그렇죠. 여자들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다 우리 가족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디야 커피가 저가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가맹점들이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지난 한 5년 사이에. 네. 혹시 우리 이디야 커피는 어때요? 우리 이윤재 대표님 뭐 좀 알고 계신 정보라든지 재밌는 얘기가 있으시면은. 이디야 같은 경우 이제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업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다 직영점으로 하죠. 건물주하고 그 해서 그렇죠. 계약해서. 개수로 계약을 해서 하는 형태고 현재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이제 분류를 해서 봤을 땐 이디야가 지금 1위거든요. 1위 업체고 실제로 분쟁도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그래요? 해당 업종에서 보통 5위권 안에 차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쟁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굉장히 없는 회사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동네 커피숍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맛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저도 이게 한번 커피 7호점까지 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봤어요. 그래요? 네. 오. 근데 제가 로스팅부터 이 테이스팅까지 한번 쫙 해봤는데 여기 괜찮아요, 맛이. 뭐 어느 커피가 맛없다, 맛있다 이런 거는 구분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괜찮은 커피예요. 우리 이윤재 대표님이 이제 해주신 말씀 들어보면 분쟁률이 적다는